홍 의원님의 주장은 대체로 검찰 주장과 일치하거든요. 그 점을 아세요? 아, 저는 검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피해자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이 관점에서 한 거지. 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 들어가는 범죄가 예를 한번 좀 들어주셨어요. 예, 제가 어떤 범죄가 안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는 거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홍 의원님 이마에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누구랑 박쥐 가신가? 갑자기 끌려와서 지금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점 뺀 거 아니에요? 점 없었어. 저희 의원님 보고서 상처가 났습니다. 점 없었어요. 박치기에 박치기. 자, 갑자기 오늘 홍기원 의원을 모신 이유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네. 큰 파문을 일으키셨어요. 예, 상당한 파문이 있어가지고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고 네, 잘 그리고 양문남 의원은 원래 이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전향하셨어요. 예, 전향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국정조사하다가 후배 검사들 상대하다가 조작 기소하는 검사들을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걸 쳤죠. 해서 전향해가지고 지금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전향자와 요즘 돌아서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 다시 돌아서면 재전향하는 거 아니야? 보안 수사권 문제가 끝났었는데. 그러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양문학 의원님이 말을 하면서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래서 양문남 의원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보안수사권 예외적 허용자인 줄 알았는데 일단은 된 줄 알았는데 우리 홍 의원님이 한 11분과 함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시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양분남 의원님 그 답을 한번 들어보자고. 답을 안 하셔. 자꾸 제가 됐지만 그래도 보안수사권이 저는요, 처음부터 보안수사권을 주자마자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이게 나중에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걸로 생각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보안수사권을 전체하자신 분들의 주장도 나름 다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또 폐지하자신 분들의 주장도 다 논리가 있고 또 얘랑 폐지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인가 전체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다 염두에 둔 상태에서 수없이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토론한 결과 이제 보안수사권은 전체하지 않는다. 폐지한다. 완전 폐지. 보안수사권 요건으로 간다로 가닥이 잡혔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 대선 공약 국민과의 약속이 수사 기소에 분리했습니다. 네. 그럼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는 것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수사를 떼낸 것이죠. 수사가 수사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명목이 보안 수사가 됐든 무슨 명칭을 붙이든 간에 네. 그러한 대원칙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었다.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저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네.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그렇게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123대 국정과제 발표했잖아요. 네. 법무부의 첫 번째가 수사 기소에 완전 분리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수사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이었고 수사 중에는 뭐 직접 수사, 인지 수사 있을 것이고 수사 개시권도 있지만 보안 수사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수사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국정조사 때 느꼈던 감정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이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양문남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홍 의원님이 곤란하시면 저는 곤란하신 상황에서 출발하셔야 되는데. 저는 홍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네. 절대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이런 반대 보안수사권을 전체하자는 분들도 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길을 지금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홍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법에 발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럼. 다 우리가 국민을 위하고 잘해보자는 취지잖아요. 네. 이건 이제 우리 홍 의원님한테 여쭤볼 것은 보안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10분이 있지만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셨는데 대표 발의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초선 의원 때 2021년에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당내에서 논의돼서 검사들에게 부여됐던 6대 범죄 중에 2개만 남기는 안이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고 또 정권 송치도 폐지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등자를 하나 남겨가지고 이제 한동훈이 나중에 그렇죠. 예, 그걸 이용해서 못된 짓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의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개 범죄는 왜 남기냐. 예? 검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데 6대 범죄 중에 왜 2개만 남기느냐. 다 없애지. 또 하나는 이제 6개 중에 2개를 남기고 그럼 4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네. 그러면은 그동안 이 4개 범죄를 수사했던 인력들은 새롭게 이걸 수사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냐. 인력 조정했었어야죠. 예, 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검사들한테 수사권 주는 거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청에 불려가셨을 때 홍만표나 이인규 그 사진 있잖아요. 검찰청사에서 네, 웃기는 네. 장면.
그거 보면 지금도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서론이면 보안수사 사건 완전 폐지 쪽에 서셔야 되는데. 지금 왜 법안을 그런데 내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생각했었는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지금 김용민, 박은정 안이 있고 예. 또 우리 당 TF에서 만든 안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해봤는데 예. 가장 기본적으로 느낀 게 이게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전제하에 예. 그 다음에 검사들의 각종 권한을 더 줄이고 대신에 이제 경찰이 수사기관이 좀 더 빠르게 보안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2021년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들은 많은 얘기가 뭐냐면은 경찰로 사건이 가면 이게 너무 수사가 지연돼 가지고 피해자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자들 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예, 여성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지금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걸 전제로 검토는 돼 있는데 이걸 폐지했을 때 지금 사건의 피해자들 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고통이 더 커질 거라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특히 경찰이 수사를 덮을 수도 있고 또는 지역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경찰들은 지역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가해자면은 피해자 목소리를 덜 반영할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우려됐던 거고 그래서 검사들의 수사 개시권 완전히 없애고 또 보안 수사권도 원칙적으로는 없애지만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이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없는 영역은 우리가 피해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거고 그 5개 유형으로 제가 존치 않은 분야를 법안에 포함시켰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죠. 성폭행, 뭐 아동, 청소년, 노인학대, 또 가정폭력, 뭐 장애인 학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경찰에 가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보안 사건을 주어놔야 경찰들이 좀 더 제대로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민생 사건인데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 다단계 사기 또 방문 판매 사기 이런 거는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인데 그게 수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 피해가 커지고 이런 건 검사가 보안 수사한다고 해도 남용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포함을 시킨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시한적으로 쫓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이제 3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고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거는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빨리 수사를 보완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안 수사 요구 절차를 거치면 시한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포함시킨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병합 필요 사건, 피해자 이의 신청 사건인데 예를 들면 동일한 범죄자가 평택에서 일 저지르고 안성에서 일 저지르고 의정부에서 일 저질러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왔는데 이게 다 한 범죄자인 것 같아. 그러면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건 내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도저히 내 말 안 들어주고 또 나를 오히려 뭐 가해자를 만든다 하는 식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은 검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번째로 넣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게 경미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형사들이 이제 수사 기록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한두 가지 자료를 추가하거나 또는 참고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진술한 게 이런 내용이 맞냐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검사의 보안 수사의 한 80% 정도 돼요. 근데 만약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거를 이제 못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것도 처리하려면은 다시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행정 부담이 크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답이 오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53일 걸린다고 통계가 돼 있는데 그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검사가 직접 처리해도 아무런 그 남용 가능성도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넣은 거고 그다음에 방지 장치를 또 저기 안 들어가는 범죄는 그럼 어떤 범죄가 안 들어가요? 제가 조금 이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경찰 수사를 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냈는데 제가 피해자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의 지적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민생 침해 범죄 여기에다가요 병합 사건 그리고 피의자 이의 신청 사건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사권의 99.9%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 들어가는 범죄가 예를 한번 좀 들어주셨어요. 예, 제가 어떤 범죄가 안 들어가는 거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0월 2일이 되면 중수청이 발족하잖아요. 네.
검사들은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수사 개시권은 사라졌습니다. 예, 송치대원 사건에 대해서 보완하는 수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99%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는 범죄는 뭐냐면은 사실 중요한 범죄들이 다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방위 사업, 뭐 마약, 또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선거 범죄. 그 피의자들이 다 이의 신청해요. 그거. 예?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아니 그리고 제가 네. 이 피해자가 이의 신청했다는 것은 네. 사실은 이게 가해자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범죄들은 범인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아니 여기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피의자나 피해자로 보이는데 예. 그 사람들은 저 아까 강력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그 사람들도 이의 신청해요. 경찰이 너무했다. 검사들이 나 잡으려고 예. 함정 당연히 수사했다. 하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병합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병합이라는 게 나 참 요거를요. 이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저기 법을 아는 자들, 큰 변호사들, 로펌을 쓰는 사람들은 사건을요 여기다 저기다 옮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제 사기 사건이에요.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잖아요. 경찰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기꾼은 큰 로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경찰서로 옮겨요. 자. 서울에 있던 거를 제주로 옮깁니다. 제주로 옮겼다가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서너 군데 옮깁니다. 그럼 시간이 이만큼 갑니다. 공소 임박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야. 다르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사기 사건도 저 병합 그리고 피의자 이의 신청 요 부분에 걸려서 그런데 복잡한 사건요 더 저기에 다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범위가. 제가 하나 드리는 말씀은 네. 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못하게 해서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경찰한테만 맡기면은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면은 범죄자가 처벌이 안 되고 피해자는 더 피해가 커지는 그런 그러니까 측면이 보안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안 수사를 하는 목적은 범죄자를 그야말로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기소를 해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홍 의원님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법안을 이제 발제 저게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아, 그렇죠. 범위를 제가 하나 할 수도 좀 있다라는 것 좋습니다. 그 보태야 될 부분은- 말씀은 사실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거고 네. 제가 이 법안을 낸 본질적인 목적은 아. 수기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걸 전제로 그 대응 방안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오랜. 아니 그렇죠. 저도 아까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나쁘다는 전제 하에 이거를 저도 구성한 거고 법사위원들이 보안사건을 요만큼 남겼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따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은 법안 심의하면서 뺄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을 수사권 검사들한테 수사권과 네.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너무 줬더니 그 검사들이 수사권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그런데 없고. 그래서 그건- 근데 네. 이런 고민이 이런 토론이 지금껏 다 진행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검찰개혁 1호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주지 않는다고 수기가 끝나고 이미 결정이 난 사건인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냈는지 일단 검사로부터 수사권 분리하는 거는 공수처법, 중수처법을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3월에. 그거로 사실상 검사들이 남용할 수 있는 수사권은 거의 박탈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 보안 않잖아요.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상에 얘기를 좀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거냐, 예. 피해자나 국민들을 생각해서 일부 줄 거냐, 지금 이제 그런 예.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왜 이 시점에 냈냐? 저도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안과 또 일부 피해자를 생각해서 남기는 안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게 같이 정부에서 국회로 올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총리실 그 검찰개혁진단에서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걸 안 하고 당에서 수기해서 이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건.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제 페북에도 올리고 우리 의원들 방에도 이거 수기를 좀 하자. 혹시 보안사건을 전면 폐지했을 때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더 겪을지에 대해서 수기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완전 폐지하는 안만 나오고서는 지금 법안 심사가 되다 보니 제가 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서 이 안을 마련한 거다. 아니, 법안을 발의하는 건 저는 칭찬해 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딱 79일 남았거든요. 예. 그럼 5월 달에 이미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보안 수사권은 안 하는 거로 하겠다. 그런 전제하에 보안 조사 요구권만 하는 거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때 문제의식을 내서 그때 차라리 그럼 좀 빨리 내시지 왜 이제 내셨냐 이거지. 사실 총리실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온 줄은 모르고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아니 언론에 다 발표가 됐어요 그때.
언론에 발표돼도 예. 9월이면은 한창 선거 시기거든요. 근데 3월, 2월 달에, 네. 2월 달에, 예. 2월 달에 당에서 의총을 해가지고 예. 수사권 말고 예. 수사 요구권만 주자.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준다는 것은 보안 수사권을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2월 달에 당의 의총에서 그렇게 당론화했는데 그때 그 부분이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의총에 저도 들어갔고 저도 발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논의가 됐냐면은 이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 좀 논의가 됐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대통령께서 조금 존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봐라 이런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저도 포함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 최소한 검사들이 그 권한을 남용 못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 관점에서 조금 남기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는 좀 수기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고 근데 그때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처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그때 논의하면 된다 해서 넘어온 거예요. 보안 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그때 정했는데 아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면 5월 지금 말씀하신 5월 달에도 예.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걸로 예. 그 얘기가 됐는데 그때는 잘 모르셨고 예, 그때는 저도 뭐 선거 근데 지금 할 때라 지금 만약에 이 형태들도 법안을 바로 옆에 다시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기를 시작하면 10월에 못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기존에 이제 네. 폐지 안은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낸 안에 대해서는 요거를 남기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만 검토해서 만약에 남용 가능성이 있는 건 빼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안 넣어놔도 피해자 보호나 국민 피해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 반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몇 차례 수기해서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화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 의원님이 예. 이 사안을 굉장히 너무 간단하게 보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핵심을 갖다가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거 갖고 지금 1년을 갖다 지금 끌어온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너무 뭐 지난- 문제가 되는 것만 빼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지난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박은정, 김용민 의원님이 고민을 해서 안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하나라도 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안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부의 약속이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검사한테 수사권 주는 거는 걱정하는 사람이지만 국민한테 피해가 가게 만들면 곤란하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겪는 그 잘못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체크하는 데가 없도록 하면은 아니 체크하는 그걸 왜 데가 80일 있어요. 남겨두고 아니,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하시다가 80일 남겨두고 이제 와서 이제 10월 2일이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거 좀 유예시킬 겁니까? 아니요. 안 되면은 제 생각에는 8월 말까지만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8월 법안 시행할 때 예. 공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사도 해야 되지 인력 예산 아니, 대본. 청사는 이미 8월 말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보안 한 달 동안에. 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거는 청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수청 발족과 관련해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야 되지만 보안 수사권 남기는 문제는 현재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거기서 할 거냐 말 거냐만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거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공소청에 수사 인력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중수청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보안 사건 일부 존치되면 최소한의 수사 인력 예를 들면 현재 검찰 수사관이 한 6천 명 되는데 한 뭐 500명이든 600명이든 남기고 나머지는 중수청 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려고 검찰이. 그거는 검찰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에서 정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 홍 의원님의 주장은 대체로 검찰 주장과 일치하거든요. 그 점은 아세요? 저는 검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피해자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이 관점에서 한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예. 보안 사건을 전면 폐지해도 이런 피해자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고 사건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다면은 저도 당연히 보안 사건 자 그럼 양문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예외적으로 주장하는 보안 수사권의 존치 이유 나름대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주어진다 해서 방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해소되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방금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현 다 검찰 줘도. 체제에서도 이런 부작용은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준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아지지 않고 그 첫째, 두 번째,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주었다 했을 때 이것이 수사 기소 대분리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을 주면은 꼬리가 몸도 흔들 수가 있다 이것이지. 네. 민생 침해 범죄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 범죄 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황 의원님 주장하신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보안수사권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수사 분리 기소 분리 대우죄에 어긋난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우리가 논점을 어디에 모아가야 되냐? 보안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보안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홍 의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를 보안수사권 요구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우리가 논점을 중점 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은 우리 모두가 최소한도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자는 게 동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논점을 옮겨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런 경우는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게 야 공소시효이 몇 개월 만료되기 몇 개월 전까지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된다고 한다든지 공사가 아주 임박한 사건은 검사와 서로 항의해서 처음부터 수사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속기간이 쫓기는 사건의 경우는 여기서 보안수사 요구 기간 동안에는 구속을 정지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논점을 좀 집중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홍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염려를 우리가 부식시킬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가 꼭 보안 수사권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 보안 수사권이 지금도 이 문제는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소위 여성 단체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 가지고는 그 여성 피해자들 보호가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민변에서도 소속 변호사의 67%가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거나 전면 존치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걸 완전히 없애면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초안을 만들어서 민변과 변협과 또 당내 여러 율사들과 또 여성 의원님들께 다 사전에 법안 초안을 갖다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성안을 한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누구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이 네. 존치돼야 한다는 분들과 의논하셨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고 누가 주장했는지를 모르는데 누구한테 저는 이 법률적 지식이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구한 거고 민변하고 변협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주당에 민변 출신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좀 수기했는지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으나 피해자 보호는 수사권,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주고 수사권 할아버지를 줘도 이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이 법에서 약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준다 해도 예를 들면 1차 수사기관인 국수본이나 경찰이나 또는 중수청이 사건을 덮고자 한다 또는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조서나 증거를 꾸며서 검사들한테 보내면은 다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은 훨씬 더 조심하겠죠.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근데 없으면은 내가 경찰이고 내 수사한 거를 검사는 보안수사를 할 수 없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나한테 다시 보내서 보안수사하도록 요구하도록만 해놓으면은 내가 걸릴 가능성이 훨씬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요. 나쁜 자. 아니, 그런 경찰들도 생각을 있는데 민주당 내 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11분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거고 한 가지만 좀 제가 또 이번에 의총에서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몇 분들이 나와서 일부 존치하는 게 맞다고 의견도 내주셨고 또 의견을 직접 내지 않은 분들 중에도 다 폐지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은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잠깐만. 내가 아까 그 피해자 그러니까 요즘 장인기 사건 이후로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성폭력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수사 이게 분위기가 확 반전됐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래서 검사들이 더 하면서 뭐 항상 뭐 얘기를 하지만 김학의 사건 얘기하지만 김학의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말고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2019년 3월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피해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 별장에서 그 피해 여성을 인터뷰했었거든요. KBS에서. 그 피해 여성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국민 여러분들이 저 좀 살려주세요. 저게 2019년 3월이었거든요. 이 한 달 뒤에 김학의가 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해버립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저도. 그때 무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기소하면 안 된다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기소를 했어요. 결국 재판에서 무죄는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1년간 엄청 고생을 했죠. 그 전으로 그 당시에 그럼 저 여성에 대한 경찰은 그 당시에 무고의 이유가 잠깐만 있어봐봐. 경찰이 이유가 없다는데 검찰이 무조건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거는 어떻게 저 피해 여성 그러면 이제는 검사가 그런 행태를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제는요? 예. 지금껏 자, 아니 법 왜곡죄 우리가 시행했잖아요. 저-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수사에 관한 한 기소에 관한 한 자기네들이 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못된 행태를 많이 했지만 10월 2일서부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한마디로 힘이 쪽 빠졌는데 어느 검사가 감히 앞으로 그런 행태를 아, 할까? 이거 자기 우리 목숨 정부의 걸고 해야 검사는 되는 다르다 거예요. 이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권을 수사 개시권을 박탈하는 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그게 곧 시행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검사들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기 의원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벼락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대학 교수나 그 지금 여기 있는 권위자들 저 앞에 있는 양분남 의원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학의 사건 저 사건 전으로 가자고요.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라는 검사 출신 이 박근혜 정부 때 가장 그 이 사람을 법무부 차관까지 했죠. 장관시키고 총장시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 박근혜하고 친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별장에서 성매매를 하는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요. 아 저도 저 사건 자, 처음부터까지 잘 압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저도 분개했었으니까.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해가지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검사들이 스톱해. 야 가져와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수사한다고 하면서 김학의는 무혐의 처리하고 여자를 고발한 여자를 그렇게 대신한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요? 자, 경찰이 1차 수사하잖아요. 그 수사 기록 보낼 거 아닙니까? 검사가 거기에 얹어서 했는데 조작을 했다. 그 기록 다 남고 만약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검사가 보안 수사한 결과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심의하도록 그렇게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은 검사들 수사권을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검사도 이렇게 주장 못하고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확신하게 검사들이 이제 제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아니요 안 됩니다. 홍 의원님 제가 미안한데 제도가 없어서 지금 그 검사들이 기존에 무소불위가 나와 있는 아니었어. 발의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예, 3개 있어요. 민주당 법안. 예. 저는 사실 가장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그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봤죠. 거기를 보면 그런 저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이 있고 검사가 아니죠.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고 어떤 게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서. 제가 안전장치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약에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없다. 예.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은 1차 수사 기간은 자기가 거의 권한의 99%를 행사하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예. 또는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뭘 해서 보내도 검사가 설사 의심이더라도 보안 수사 다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예. 검사 스스로 저 피해자나 또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발각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훨씬 그런 유혹이 커질 수밖에 아니, 없고 그래서 그 법안에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나 억울하다 예. 검사한테 얘기하면은 검사가 더 수사해서 좀 찾아주면 좋겠는데 보안 수사 요구권만 주면은 결국은 보안 수사 요구하면은 그게 1차적으로 경찰한테 다시 가죠. 근데 물론 민주당 아니나 김용민 의원 안에는 그걸 뭐 중수청으로 보낸다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TF 안에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안이 있는데 징계권까지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도 검사 징계권이 있어요. 현재 형사법에도 검사 징계권이 아니라 징계 요구권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기에는 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왜요? 그 방법 중수청으로 가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중수청으로 가면 새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게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는 뭡니까?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네. 검사는 1차적으로 온 걸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기소를 할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맞게끔 기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예, 예. 네. 한번 자기가 수사를 하면은 예. 내 이 관점이 옳다라는 걸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내 관점이 틀릴 수도 있어. 이거보다는 그래서 내가 수사 한걸 판단하는 게 개시권을 맞아. 폐지한 거죠. 예. 이거는 자, 양문남 의원님은 보안 수사입니다. 보안 수사.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고 보안 수사가 수사예요, 그냥. 수사인데 보안이라니까요. 경찰이 중수청이 1차적으로 수사한 거에서 크게 어긋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네이밍을 잘못한 게 보안이라는 얘기를 붙이지 말았어요. 그렇죠. 수사는 그냥 아니, 그냥 수사예요, 지금 수사. 현재 형소법에 네.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라고 네이밍이 그렇게 돼 네이밍을 있다 잘못 붙였어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보안만 하는 줄 알지만 그냥 수사잖아요. 수사는 하는 그냥 순간 수사 그러면은 검사들이 자기가 임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수사는 그런 일차적으로 아니 거죠. 그것만 수사입니까? 나중에 수사 보완하는 것도 수사에 그걸 왜 수사라고 안 하냐 그런 제가 거지. 한번 양문남 보완해요. 의원 네. 양문남 네. 지금 많은 의원님들, 홍 의원님도 그렇고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된 거죠.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검사에게 모든 수사권을 뺐고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장윤기 같은 사건을 검사가 다시 발견해낼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이 묻힌다면은 진실에도 반하고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그렇죠. 걸 그 알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많은 그렇죠? 걱정을 했을 겁니다. 많은 걱정을 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권과 보안수가 다 주어진 현 검찰 체제에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다 발견됐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제도와 법의 문제보다도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의지거든요. 의지와 그 의지를 실현하는데 법과 제도가 서포팅이 좀 더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냐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에는 검사에 직접 수사권을 주면 또 용이하겠죠. 접근하는데 그렇지만은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해서 암장 사건을 전혀 발견 못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건 기록이 오면은 검사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누구 제보해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검사가 기록을 까보고 기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검사 직접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안 사건을 주지 않으면은 이 경우에 기록을 까보고 문제가 있을 때 요구를 한 것이죠. 너 이거 해봐.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실제로 할수적으로 좀 의견을 모으는 게 저는 실효적인 약속도 지키고 자,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요 다음 아닌가. 순서로 저희가 송영길 의원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요 라인업을 2대2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찬반. 왜냐면 11분이나 있으니까 네. 그 좋습니다. 네. 저는 박은정 의원님하고 네. 같이 좀 뭐 박은정, 김용민, 있어요. 뭐 홍의원님과 이소영 의원이라든가 같이 법원을 발의한 다른 분은 예.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그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걱정이 보안수사권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건지 네네네. 예. 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검사들을 수사권 존치시킨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구제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양분남 의원님이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면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봐주려고 했던 그 수사관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그 녹취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온 녹취 그다음에 그 사진에 케이블 타이 있는 이런 거 싹 빼고 했으면은 그걸 못 찾아요. 근데 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그거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찾아낸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해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다 된다. 그건 아니죠. 근데 없을 때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자 구제는 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가 이제 바라는 바시고 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주지 말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 얘기는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찬반을 저희가 같이 들어볼게요. 그렇게 예. 해주시면은 저는 양분하면 시간이 되세요? 저는 안 불러주셔서 괜찮습니다. 의원님 나이스. 안 불러주셔서 괜찮습니다. 제 발이 오늘 얘기 다 했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 중심으로 예. 아 빠져나가시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할 말은 했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짧게 제 발의 해주세요, 법안은 네. 검사들을 이뻐해서 검사를 믿어서 발의한 게 아니고 예. 근데 피해자 우리 국민들 그건 알겠는데 예. 검사들의 그런 수건 관점에서. 사업을 지금 아니, 의원님이 검찰이 가장 지금 박수칠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알겠는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보안 수사권만으로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예. 한다면 예.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보안 예. 수사권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일 좋은 방안은 검사하고 경찰이 초기부터 협력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미국이 수사권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닌 방법으로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당연하죠. 그렇죠. 그건. 예.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결론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자. 네.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는 국민의 약속을 지키자. 그 약속이 뭐냐? 보안사건 폐지하자. 대신에 방금 말씀 우리 황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염려한 점을 해결한 방법은 뭐냐? 네. 보안수사 요구권을 잘 설계하자. 실제로 하자. 예를 들면 지금 보안수사가 요구를 하면 경찰에 가면 경찰이 검사가 5개 요구했는데 3개 정도에서 다시 올려요. 받지 말자. 검사가 받지 못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중수청이나 국수본으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잠깐만요. 거기다 아니, 강행 규정을 써서 예, 검사, 공수처 순서가 검사, 보안수사 있어가지고. 요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이걸 만들어내자 이것이죠. 네. 자, 감사합니다. 이마 예. 빨리 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5가지 안에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법안을 전격 발의하며 거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 침해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보기 좋게 들이민 거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병합 사건과 피의자 이의 신청 같은 독소 조항을 통해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99% 고스란히 되살려주려는 무서운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과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참담한 역사를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홍기원 의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